네, 안녕하세요. 상하집입니다. 오늘은 수제 라면 전문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제 라면 전문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 몇 개 안 되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 맡겨서 한번 고안했던 그런 포스터가 지금 이쪽에 지나갈 겁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 한 두세 장 지나가죠? 예. 네, 그럼 오늘 요 수제라면 전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제라면 전문점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대박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라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라멘의 역사는 19세기 말 요코하마 화교 지역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라면은 삶은 밀가루면을 육수에 넣어 김, 차슈, 여기서 차슈는 덩어리 고기를 육수와 삶아 얇게 썬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파, 나루토 가마복고는 소용돌이 모양의 붉은 줄무늬 있는 어묵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죽순을 발효시킨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멘마, 달걀 등을 올려 먹는 중화풍 일본 면 요리입니다. 그리고 육수는 돈코츠 육수는 한마디로 돼지고기 잡뼈를 우려서 만든 육수고, 교카이 육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다랑어 뭐 건조한 그런 가공식품입니다. 요 가시오부시, 그다음에 다시마, 마른 멸치를 우려낸 육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육수는 두 가지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수의 간은 시오아지 맛, 소금으로 간을 맞춘 거고, 소유아지 맛, 요건 간장 맛, 미소아지 맛은 된장으로 간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일본 라면은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고기 국물이 주 베이스라 뿌옇거나 맑은 어두운 색, 약간 텁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뭐 고춧가루를 넣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베이스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전역에 육수, 면의 굵기, 고명을 달리해서 특색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퍼진 거죠. 요코하마 지역에서 유행하던 게.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여행 가면 지역마다 독특한 라멘이 있습니다. 일본 라멘. 요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일본 라멘과 같은 건강한 음식점이 없고 인스턴트.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수제 라면집 같은 경우 이렇게 인스턴트 라면과 이렇게 수제 라면집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스턴트 라면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 라면은 거의 뭐 요런 라면에 뭐 첨가해서 뭐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걸 2018년도에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발표함으로써 요 인스턴트 라면 위주의 시장이 이렇게 수제 라면 시장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수제 라면 시장이 앞으로 한국에서는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의 기존에 있던 시장이 요 프리미엄 시장인 요 수제 라면 시장으로 올 거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제가 발표한 기준으로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시장도 인스턴트에서 원두로 변했듯이 라면도 인스턴트 라면에서 수제 라면으로 바뀔 겁니다. 네, 요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제 요런 구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개인적 분석입니다. 이제 저희 나라가 왜 인스턴트가 이렇게 강하게 됐냐면, 시대적 상황. 일본에서 요거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면이 됐는데, 요건 이제 시대적 상황. 아무래도 이제 바쁜 그런 막 경제 개발해야 되니까 막 바쁘죠. 그 대기업의 마케팅 요런 게 만든 거대 인스턴트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 급해서 이거 끓여 먹고 그러니까 수제로 이렇게 막 해서 먹는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할 거다 해서 이걸 인스턴트로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 대기업에 요걸 또 광고로 해서 요게 아주 마케팅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고정관념을 형성시켰습니다.
예, 아주 라면 광고 아주 친근하게 많이 나오죠. 예, 근데 바쁜 시대에 맞는 간편한 조리, 간편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냐면은 일본 여행으로 라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놀러 가면서 아, 라면이 맛있네. 네, 그렇게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다양한 라면을 또 알게 된 거죠. 그 수제 라면이 몸에 좋고 소화가 잘 된다는 요런 인식, 예, 웰빙과도 맞는 것으로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웰빙을 더 생각하는 요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시발점은 이제 빅뱅의 승리가 뭐 요 일본식 라면 체인점 뭐 아자로 시작하는 거 그걸 시작을 해서 좀 대박을 터뜨린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하지만 근데 실제 라면 프랜차이즈 요거 중요합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쪽에 제가 카드 매출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요 일본식 현재 그러니까 일본식 라면 체인들의 카드 매출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형성된 건데 이 왜곡된 시장 라면 독립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입니다. 요 인스턴트가 아닌 요 수제 라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전통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과거 라면 전문집 창업 예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 기존 인스턴트면과 스프의 내용을 첨가하는 형태로 가격만 인상하고 반짝 인기 이랬는데 이제 인스턴트 한 개 극복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먹는 거하고 차별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좀 가다가 반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라면에다가 뭐 오징어 다리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해물만 뭐 새우 넣고 해서 해줬는데 그건 절대 차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인스턴트와 똑같고 집에서 먹는 거와 똑같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제가 요걸 유심히 봤었는데 좀 오래된 체인인데 없어졌습니다. 흡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수제라면 저 1-2 그러니까 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마케팅 전략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한 두 번만 보시면 그리고 집에서 레시피 만드는 연습하시면 이거를 실패하신다면 좀 창업에 대해서 본인이 소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